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요약스 강의죠. 요약스 강의 이제 제 6장입니다. 용도 지구부터 하는 참이네요. 이 36페이지입니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보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가 요 두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꼭 쉽게 나오니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용도 지구입니다. 잠시 칠판 보십시오. 자, 우리 용도 지구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토지죠. 용도 지역, 전국의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 있다랍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중복되지 않게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종류 구분 딱 보니까 크게 21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이렇게 세분이 딱 되어서 구분이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해지면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제한에서 어떤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에 관한 종류, 그 다음에 규모, 건폐율에 관한 상한선, 또 용적률 상한선이 다 정해진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지역이 용도 지역인데 요 장소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선 방화도 좀 제한해보자. 높이도 제한해보자. 또 기타 미관도 제한해보자. 필요할 때 밑바탕에 용도 지역을 놔둔 채로 여기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제한을 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구 정해주면 됩니다. 용도 지구. 그래서 필요할 때 용도 지구라는 요 장소를 결정해서 용도 지역 정해져 있는 토지 지역 안에 일부 토지에 또 다른 어떤 제한을 하거나 또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국토의 전체 가운데서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이 용도 지역에 있는 요 제한들을 다시 또 강화하거나 또 완화가 필요할 때 용도 지구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요, 필요할 때 중복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이 제한, 고도지구, 미관 제한, 방화지구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는 특징이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런 용도 지구의 구분입니다. 구분 딱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10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져 있고 다시 26개로 세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이미 기본사활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용도 지구의 구분.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구분 종류 해서 뭐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 높이의 제한 필요할 때 고도지구라는 장소를 결정해서 높이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을 제한해보자. 경관지구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미관도 제한해보자. 미관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보존하자. 보존지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설을 보호하자. 시설보호지구도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 다음에 취락 형성은 또 정비해보자. 이쪽 다 제한의 목적인데 이쪽은 제한을 또 풀어준다. 또 완화해주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취락지구, 시골 마을을 좀 정비하기에 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개발을 또 진행해보자. 특정 개발을 또 집중 육성 진행해보자 해서 개발 진행지구. 요것도 보시면 개발을 제한을 완화한 것이죠. 다 강화인데 요 두 가지는 완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을 또 방어해보자. 그래서 재해를 방어하자. 방제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염 확산을 방어하자. 방화지구도 있다랍니다. 방화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를 제한해보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란 또 마지막에 용도지구 분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요쪽에 두 가지 별표 친 쪽은요, 어떤 제한을 완화합니다. 완화해서 어떤 취락 형성을 정비한다. 도와주기 위해서 시골마을 재개발을 해서 제한 완화준다. 개발을 진행 육성해보자. 하람이죠.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의의는요, 특정한 용도 설치를 제한한다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쪽은요, 이 주거 기능과 청소년 어떤 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한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해서 룸살롱 못을 않는다. 하는 것이 이런 쪽입니다. 다시 세 번 더 했죠. 고도지구는 다시 그것이 최고 높이, 또 최저 높이, 최고, 최저 이렇게 고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 자수시죠. 자연 경관, 수변 경관, 시가지 경관입니다. 미관지구 여길 중에서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보존지구는요, 역중생에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이렇게 세 번 됩니다. 시설, 무엇을 보호하자 해서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 구분되어지죠.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구분 딱 되어지네요. 개발 진행해보자. 무엇을요? 주거 개발해보자. 산업 유통을 해보자. 또요, 관광 휴양 또 해보자. 그 다음에 섞어서 해보자. 복합 개발. 또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 필요할 때 보시면 특정 개발 진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상공부 특기입니다. 방제, 위치가 어떤 자연 방제와 시가지 내에서 방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져 있고 밑에 방특은요 또 세분이 안 되어 있네요. 해서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다 해서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턱, 고경미 보시치계 방방턱 이렇게 세분합니다. 하고 다시 고, 저, 자수시, 역일중, 역중생, 학공항공, 자집, 주산, 광복턱, 자시 이렇게 해서 세분되어진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보시면 시가지는 위치가 경관인데 중심지는 미관이다. 위치의 차이점을 또 보시고요. 요거 참 시험에 잘 나오죠.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 환경자 붙는 보존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이 어떤 차이점은요. 역사문화적으로 어떤 보호 가치가 큰 건축물 자체의 미관 유지한다. 이건요, 보호 가치가 큰 지역과 시설대에 그대한 지역에 보호와 보존 필요하다 할 때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규모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의의 차이점 참 잘 넣었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의 의의는 군사상, 안보상 시설 보호지구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구분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학교, 공용, 항만, 공항인데 특히 여기 공용시설 보호지구 이것은요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용이 아니고 행정청 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필요할 때 위치 제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은요 위치가 제한받습니다. 특정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보통의 시골 농촌마을 취락을 보완돼서 녹지부터 해서 관농자, 보통 시골 농촌마을에 녹관농자 안에 있는 취락에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집단은 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에만 정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터 관리 농자연보존지역 안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그린벨트 개발 제한 안에 있는 취락 형성 정비한다. 집단 취락지구에서 위치가 차이받는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복합. 요것은 특정은 요것들 말고 필요할 때, 개발 필요할 때 특정 개발 지정인데 요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또 위치 차이점 또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 방제와 시가지 방제 문제였고요. 방화지구, 화염 확산을 막는다. 재해를 막는다. 화염을 막는다. 이런 차이점이겠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위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용도지구에 대해서요, 지정하거나, 또는요, 먼저 일로 갈게요. 용도지구를 이제 지정합니다. 지정하거나, 또는요, 변경하나, 또는 세분합니다. 세분한다. 다 포함해가지고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만 해당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을 딱 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할 때는요, 요 지정 예외 참 많았죠. 항어, 산택전도, 또 무슨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많았지만 용도 지구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또 보시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님 또는요 시도지사가 또요 대도시시장급 이상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또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요 전국에 다 있지만 예외 만들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구는 요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요것들 외에 추가 신설을 할 수 있다.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경미 보호시측의 방방턱 이것들 말고 필요할 때에는요, 그 지방 조례입니다. 시도, 대도시에 있는 조례에서 일단 정합니다. 어떠한 명칭을 붙일 것이냐, 명칭하고요. 또 어떤 제한 목적이 뭐냐, 제한되는 목적이 뭐냐. 다 정합니다. 목적이 뭐고, 또 제한되는 그 내용이 뭐냐, 제한 내용 다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무슨 문화지구 이런 것을 딱 정해가지고 그 제한되는 내용과 제한되는 범위를 다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요, 아까 우리가 지정 처분할 때, 신규 지정할 때 예외 없다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 처분을 해당 그 도시군 관리계 이런 입안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설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명칭과 목적과 제한된 내용을 지방 조례에 정한 다음에 도시군인 관리기구로 신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단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신설한다 할지라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엇을요? 해당 밑바탕에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 용도구역, 그린벨트 등이 있겠죠. 해당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그 용도 지역과 그린벨트 등의 용도구역에 관한 제한을 강화하는 신설은 되어도 완화하는 신설은 될 수 없다. 완화 신설 금지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제한받고 있는 1차적인 제한받고 있는 지역과 구역에 대해서 완화해주는 신설은 되어도 강화하는 신설, 완화하는 신설은 안 되어도 강화하는 신설은 할 수 있다. 근데 완화하는 신설은 안 된다. 강화만 할 수 있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설할 때 원래 있던 그 제한되는 내용을 강화만 할 수 있지 완화하는 신설은 금지된다. 안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세분이 딱딱딱 되어 있죠. 근데 추가 세분과 세분 안 되어진 용도지구 세분이 가능한 한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자, 우리 모든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경미특이라고 합니다. 경미특입니다. 경미특. 그래서 여기 경관 있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경은 제한지구 해서 경미특 세 가지입니다. 땅은 안 됩니다. 경미특,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 추가 세분할 수 있고 세분할 수 있다. 그 지방 조례에서 결정한다면 추가 세분과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되어진 그것을 또다시 지정할 때는 항상 도시군관리기구로 해당 그 장소에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분, 경미특, 경관, 미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실 만한 것이 이제 여기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는 사실 위치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떤 장소든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고도지구를, 상업지역 고도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정한 용도지역과 특정 장소에만 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그래서 취락지구는 특정한 위치에만 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시골 농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취락에만 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요것은요. 그린벨트, 바로 개발 제한 구역, 이란 요 특정 장소 안에만 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녹관 농자 안에 있는 취락 형성 정비를 위해서, 집단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 안에 있는 취락 형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할 수 있다. 위치가 제한받는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 다른 것은요. 용도지구에 지정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방화지구일 때는요. 의무적 대상 지역도 있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요. 어떤 연안침식 관리구역입니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연안침식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요 장소입니다. 계속 해안가가 깎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연안유격에 한한다. 합니다. 이것은요, 해안선에서 500m 안에 있는 연안침식 관리구역일 때 해안선이 계속 침식되어 간다. 좀 방어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요 장소일 때는 지켜야 됩니다. 자, 또 같은 동일한 재해가 10년 안에 2번 이상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명사고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 해당 장소를 방화지구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대상 지역도 등장한다고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목적 중요했었죠. 청소년과 주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그것도 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해지면 이 용도 지역들, 지구들별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 바로 각종 어떤 건축 제한 등의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은 어떻게 또 결정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위 제한 사항들. 이 행위 제한 사항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원칙은요, 바로 그 지방 도시 군 계획조를, 해당 그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한 각종 어떤 계획, 관리 계획이 아니고 계획조례. 조례, 지방 법령이죠. 요 조례에 따른다. 목적은 법에 있지만 그 제한되는 내용은 지방 실정에 맞게 정해라 해서 조례에 다 위임합니다.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몇 가지 있다.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닌 게 이겁니다.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가 요겁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여기 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법이다라고 하던 것이 그냥 공항시설법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에서 지금은요, 요 공항시설 보호구역처럼 공항시설 그 문구 따가지고 그냥 공항시설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 이렇게 법의 명칭이 변경이 딱 되었다. 지금 이제 공항시설법 이렇게 외우십니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서 행위제한 요것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요, 보통의 농촌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계획법, 이 용도 지역 등을 정해주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시면 취락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 해서 따로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요, 따로 그린벨트 개발자능관 특별법에서 또 따로 취락지구에 대해서 행위제한 상을 정해줍니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일대는요, 이때는 여기 특정 개발, 다른 법의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럼 개발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요, 여기 방제지구 안에서는요, 건물 1층 전부를 다 필로티로 설치하면 청수에서 제외해준다라는 또 혜택을 또 줍니다. 이것도 체크를 또 해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경미턱 하면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경미척 세분할 수 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 제한지구는 세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미턱 말고요, 경미고입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란 요 세 가지입니다. 경미고입니다. 경미턱 하면 세 분, 경관, 미관, 특정 세 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요거 세 개입니다. 경관지구, 미관, 고도 안에서는요, 건축물 리모델링 할 때 요 경관, 미관, 고도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턱 세 분, 경미, 고도, 리모델링 완화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이 바로 용도지구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38페이지에 4번 보시면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상 박스 안에 보시면 공항시설 보호지구에서의 항공법에 따른다. 이것이 이제 공항시설법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 공항시설법입니다.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7장 가볼게요. 이제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제7장 용도구역. 자, 이렇게 해서 요 용도지구도 다 정해져 있다. 할 겁니다. 이걸 금방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와 용도지역만으로 또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지금 또 나오는 용도구역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또 특별한 또 다른 목적이 필요할 때 해당 그 특정 장소 일부에 대해서 다시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또 다른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요것도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고요. 용도구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도시자연공원, 그린벨트 개발지향구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적 구분 보시면 크게 5개가 있다. 하는데 세분이 되어 있지 않다.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행위제한 사항이 정해지는데 행위제한 사항 또 이것도 강화하거나 또 완화, 또 특기량 일부의 강화 또는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요것도 반드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보시면 요 용도구역을 보시면 지정합니다. 지정하거나 또 변경합니다. 변경한다. 세분은 없으니까 세분할 경우 없겠죠. 세분은 안 돼 있으니까 지정 변경할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보시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요것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 용도 지역이 지정 또는 변경이 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또 특정된다.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도구역을 또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 종류 보시면 크게 5개가 있다. 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일 흔히들 많이 또 제일 제한 많이 받고 있는 바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한받는 그린벨트라 부르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많죠. 또 두 번째 가시면 자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 이런 어떤 구역도 결정해서 이제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수산자원보호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설되어진 바로 입지 규제, 입지와 규제를 최소 풀어주자,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또 장소도 예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5개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개도, 시수립해서 5가지 용도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결정권자들이 또 다 또 틀리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이것은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은 시, 도시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자, 시가조정구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시면 원칙은요, 원칙은 시, 도지사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나와요. 이때는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한 시가와 때 안에서 국토장관이 정할 수 있다. 예를 딱 듭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이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흘러가고요. 입지규제,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특정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참 목적이 많겠죠. 많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어떤 시가지 확산, 어떤 도시의 확산, 도시 자체의 확산, 확산을 억제한다. 확산, 벨트 쳐서 확산을 막는다라는 목적이 큽니다. 또 군사상, 보안상 목적에 개발을 한다. 이 말이 또 여기밖에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도시 자연공원은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식생에 영한 산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한다. 라고 합니다. 도시 안에만 있습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요, 이 개발되어져 있는 도시 지역과 또 그 주변 장소에 대해서 무질서한 시가화, 이건요, 주변 장소에 대해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겠다. 질서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시간만, 유보기간, 일부 시간, 요때만 딱 개발을 유보한다. 개발을 억제합니다. 하고 나서 요 기한 끝나면요,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 딱 정할 때부터 보시면요, 5에서 20년, 요 딱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딱 해주면 요 기한 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고 요 기한 끝나면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당연 신료를 딱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개발 요 기한 끝나면 개발할 수 있다. 요 기한 내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장소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요건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공유수면, 또 육성을 위해서 그 인근 토지의 결정이 딱 되어진다 보면 돼요. 그럼 제한을 완화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수산자원의 어떤 보호 육성을 위해서 완화해준다. 냉동 창고 공장을 지켜준다. 이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지규제, 요건요, 도시지역 안에서도 지역 거점 육성 개발을 위해서다. 해서 역세권 인근에 정해집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요. 결정권자들과 그 목적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 사항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은 특별부에서 따로 정한다 해서 개발 제한 특별부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간 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도요, 따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의 명칭이 뭐냐면 이 자연공원법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공원법이 돼요. 그래서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이다. 이것도 법 명칭 보시고요. 자,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요, 요것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니까 여기 시가조정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우리 시험에 나오고요. 수산자원보호법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요것은요,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다른 특별법에서 제한한다. 법의 명칭이 또 알아주시고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딴 건 전부 다 법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요것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란 수립되어진 이 계획에 따라서 제한받는다 해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이렇게 따로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계화 조정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된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보기한 딱 정합니다. 5에서 20년 딱 정하면 요 기한 내에 아주 강력한 행위제한이 발생합니다. 또 요기한 끝나죠.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자동직으로 해당 장소를 실료 해제를 딱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 기한 내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기한 내는요. 첫 번째 보시면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말합니다. 그 사업들 다 공익사업인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 사업도 중앙행정기관 장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랍니다. 인정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한다 해서 이 개발제한구역 등 안에서 도로 설치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아닌 기타 도시군 계획 사업들 말고 기타 토시 개발 행위들 참 많겠지만 그 개발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만 요것도 허가를 받으면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법적 행위가 참 또 이것도 꽤 많은데 다 볼 필요 없고요. 나무를 심을 때도 허가상이다. 나무 심거나 벨 때도 허가상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건축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신축은 전부 다 일절 안 됩니다. 안 돼요. 신축은 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요. 주택 건물의 정축은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 범위, 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는요, 허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기타 건물은요, 정축도 안 돼요. 그냥 개축과 재축과 또요, 대수선까지 허가받으면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가운데서 또 종교시설은 또 말이 많아. 요때 정축 같은 경우는 200%까지 가능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한 받는다. 이렇게 또 딱 보시면 되고. 요게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당연히 다음날 해제. 또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것도 보십니다. 요것도 계획인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또 5군데가 있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에 정할 수 있다. 3개 이상 노선도 1km 여기 가지고요. 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인데 정비가 시급한 어떤 장소일 때 정할 수 있다 해서 주거공업지역만 딱 넣어 상업지역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결정 전부 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부 결정을요 위임을 딱 해줍니다. 위임 딱 해가지고요 구역의 면적을요 20% 내에서의 변경. 또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10% 범위 안에서의 어떤 변경입니다. 해서 그 내용이 어딥니까? 39페이지 넘어가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뀌었네요. 구역의 면적이 10%,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어떤 범위가 20%까지의 변경할 때 변경 결정만 치는 시도한테 위임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 결정할 때 협의할 때 보시면 보통 결정할 때 협의할 때 보통 30일 이내인데 요건 10일 안에 빠르게 회신 협의가 되어진다. 라는 요 정도를 또 보시고요. 요 구역 내에서는 부설 주차장한 미술 작품하고 주택 건설 기준 이 4가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 장소에 그 장소 안에 문화재나 학교가 보일 때 해당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까지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요. 요만 딱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벗어나지 않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니까 8장부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